네, 안녕하십니까. 계산학 대학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챕터 1, 2를 끝냈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하트리폭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더 하트리폭 어프록시메이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교재가 있으면은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 챕터 3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챕터에 비해서 차지하는 양도 많고 결국 양이 많다는 그만큼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트리폭 방법론은 이 양자화학의 거의 모든 방법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 하트리폭 방법론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 하트리폭 방법론만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뭐 CI니 뭐 커플 클러스터니 뭐 DFT니 하는 것들은 전부 이것의 베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한 3주, 뭐 짧게는 2주 정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까지 이론 수업을 통해서 하트리폭 이론을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은 우리가 코드를 아주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하트리폭 코드를 직접 짜보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 D 하트리폭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3.1절에 먼저 모든 결과를 다 알려줄 거예요. 하트리폭이라고 하는 계산이 이렇게 생겼고 형태를 다 알려준 다음에 3.2절에 가서 유도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도 과정을 몰라도 하트리폭식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래도 유도 과정을 따라가 봐야지 우리가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를 알아야지 보다 깊이 있는 그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트리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글 디터미넌트 띠어리다. 그래서 우리가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하나만 사용을 해가지고 그 하나에서 가장 최고의 에너지를 찾는 것이 하트리폭 이론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최고의 조합을 찾느냐, 이런 파동 함수가 있을 때 n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스핀 오비탈, 이렇게 n개의 스핀 오비탈로 이루어진 바닥 상태의 파동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일렉트로닉 에너지를 E0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결국에는 최고의 디터미넌트를 찾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놈은 그 사이 제로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밀토니안의 이 바닥 상태 함수의 기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케미스트 노테이션에 따라서 원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의 기대값과 A, 요 값과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의 기대값 AA, BB, AB, B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하트리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n개의 스핀 오비탈로 표현된 웨이브 펑션을
미니마이즈, 그러니까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그냥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최소값을 찾아라 이것이 아니고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스핀 오비탈들이 서로 올소노말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그죠? 올소노말 구성 성분들이 올소노말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자고 하는 것이 하트리폭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부터 먼저 써보면은 조금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트리폭 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 일렉트론 텀을 이렇게 쓴 다음에 B가 A와 같지 않은 이터레이션을 도는데 요렇게 생긴 오퍼레이터를 XA1에다가 곱해주고 그 사이 1A, 그 다음에 dx2 xb 스타의 2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입실론 a에 그 사이 a에 1과 같다라고 두는 것이 바로 하트리폭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원 일렉트론 파트고 여기가 전부 그 전자 노테이션이 2번이 등장하는 거 봐서는 투 일렉트론 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 식을 어떻게 풀어서 요 에너지 입실론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보는 것이 이 챕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썼던 하트리폭 이퀘이션의 투 일렉트론 파트를 보면은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파트, 그러니까 쿨롬 오퍼레이터와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쿨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쿨롬 인터랙션을 오퍼레이터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쿨롬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J라고 표현을 하고 JB라고 하면은 스핀 오비탈 B에 들어있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쿨롬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B에 1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1번 전자가 B에, 그러니까 스핀 오비탈 B에 들어있는 다른 전자와의 쿨롬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형태를 노란색으로 한번 써보면은 1번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전자가 아닌 다른 전자에 대해서 XB 스타의 2,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썼지만은 이 부분이 사실은 XB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전자가 B 오비탈에 B 스핀 오비탈에 들어 있을 때의 전자 밀도를 나타내고 R12분의 1은 1번 전자와 2번 전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 주니까 이게 쿨롬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쿨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 의미도 알았고 생긴 형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 KB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는 사실은 어떤 완전한 양자역학에 기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고전역학적 비유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KB1 그 사이 A의 1은 여기는 조금 복잡해요. 왜 그런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텐데 dx2에 xb 스타의 2번에 r1 2분의 1에 xa의 2에 여기가 이제 xb의 1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이겐밸류 폼이 아니죠. xa1을 했는데 여기는 xb의 1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아이겐밸류스럽게 형태를 써보면은 2에 r1 2분의 1에 p의 1, 2 퍼뮤테이션 오퍼레이터죠. 1번 전자와 2번 전자를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b2를 하면 1이 2로 바뀌고 2가 1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괄호 닫고 xa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쿨롬 오퍼레이터와 유사한 형태로 쓰되 퍼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 요 위의 식 형태는 외우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헷갈리는데 이 요 밑에 식 형태로 암기를 하시면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컬 오퍼레이터니 논 로컬 오퍼레이터니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쿨롬 오퍼레이터는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이 스핀 오비탈 A에 대해서 쿨롬 오퍼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보려면은 이 스핀 오비탈 A에 대한 정보는 요거에 대한 정보는 1번 전자의 위치 한정된 위치에 대해서만 알면 되죠. 로컬 값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퍼레이터를 로컬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를 한번 볼까요?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를 보면은 스핀 오비탈 A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면은 A의 값을 특정한 지점 x1에 대해서만 고정된 한 지점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xa에 대한 인덱스 전자 인덱스가 2번으로 바뀌어져 있죠. 근데 2번은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a의 함수 값을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 모든 위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논 로컬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좀 차이점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하고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실제로 이 쿨롬 오퍼레이터,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놈들이 우리가 앞서 봤던 투 일렉트론 식에서 유도한 그 케미스트 노테이션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기대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각각 기대값을 계산을 해볼 텐데 먼저 쿨롬 오퍼레이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을 계산할 때 스핀 오비탈 A의 브라와 그 다음에 스핀 오비탈 A의 캣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럼 이게 결국은 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면 일단은 이렇게 합쳐진 식을 쓰지 말고 각각을 풀어서 봅시다. 요게 dx1에
크사이 A의 스타의 1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 썼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dx2에 크사이 B 스타의 2번 R1 2분의 1 크사이 B의 2 이렇게 됐었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XA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dx1, dx2 그 다음에 케미스트 노테이션에 따르면은 1번 전자에 관한 게 먼저 나오고 2번 전자에 관한 게 나오죠. 특히 또 같은 전자 내에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폼이 먼저 나오고 노말 폼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XA의 스타의 1이 먼저 나오고 XA1 R1 2분의 1에 XB 스타의 2 XB의 2 그러면은 케미스트 노테이션을 쓰면 AA BB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앞서 봤던 쿨롬의 기대, 쿨롬 오퍼레이터의 기대값과 같죠. 근데 여기서는 뭐 쿨롬 오퍼레이터가 아니었고 앞에서는 쿨롬 상호작용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가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A의 1, KB의 1, 그 사이 A의 1 이렇게 될 텐데, 역시 쿨롬 오퍼레이터 했을 때처럼 이 부분 다 따로 나눠서 써보면은 A의 스타의 1, 그 다음 KB1 부분이 dx2에 B 스타의 2 R1 2분의 1 그냥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냥이 아니고 P12 그 사이 B의 2 이렇게 되죠. 퍼뮤테이션 오퍼레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 A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퍼뮤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여기에다가 가해주고 결과를 정리해보면 그 사이 A 스타의 1,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 2가 바뀌게 되니까 그 사이 B에 1이 오게 되겠죠. R1 2분의 1 그 사이 B 스타의 2 그 다음 그 사이 A에 2 요렇게 되니까 케미스트 노테이션으로 쓰면 AB BA가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앞서 봤던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했고,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하트리 폭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그 폭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생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1.2절에서는 폭 오퍼레이터 F를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앞에서 3.1 그러니까 아예 그 메인 섹션에서 봤을 때 하트리 폭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놈은 KB의 1 빼기 이렇게 해서 이제 KB 1 요것이 XA 그 사이 A에 가해졌을 때 입실론 A XA의 1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도해 볼 수 있는 식은 JA의 1 빼기 KA의 1을 해가지고 그게 XA의 1에 가해지면 이 값은 0이라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번 전자가 A라고 하는 스핀 오비탈에 들어있을 때 JA1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가지는 의미는 1번 전자가 A 스핀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에 의해서 어떤 쿨롬 에너지를 받느냐,
한마디로 나 자신이 나 자신에 의해서 어떤 쿨롬 에너지를 받는지를 계산을 하는 오퍼레이터예요. 물론 이 값 자체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죠. 0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 값이 사실은 계산해 보면 0이 안 나옵니다. 이 값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럼 하트리폭 이퀘이션 자체가 뭐 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이랑, 그러니까 셀프 인터랙션을 할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의 또 다른 형태인 이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가 정확하게 이 값을 상쇄시켜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값 자체는 0이 아니지만 투 일렉트론 오퍼레이터 전체로 봤을 때는 내 자신이 스스로에 의해서 받는 영향은 항상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B가, 그리고 여기 부분이 A가 될 때는 그 값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메이션 인덱스를 A를 포함하도록 돌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냥 더하기 0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H1에 B JB1 빼기 KB1 그 사이 A의 1은 입실론 A의 XA1이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썼을 때 이 부분 원 일렉트론 파트와 그 다음에 투 일렉트론 파트, 쿨롬 파트와 익스체인지 파트를 더한 부분을 포크 오퍼레이터 F1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포크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크 오퍼레이터는 구성 성분이 코어 해밀토니안 H1과 그 다음에 하트리폭 포텐셜로 나타내지는 JB-KB로 이해를 할 수 있죠. 특히 하트리폭 포텐셜이라고 하는 부분에 B에 대한 서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스피노비탈 B가 전자 1번이 스피노비탈 B에 들어있는 2번 전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 그러니까 스피노비탈이 지금 1부터 n개까지 있으니까 이 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 그 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전부 다 계산하겠다는 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트리폭 이퀘이션을 봤을 때 이 우리가 뭐 F1 그 사이 A1은 입실론 A에 그 사이 A1 이렇게 풀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식을 풀어서 아이겐 펑션 그 사이 A를 찾고 아이겐 밸류 입실론 A를 찾고 싶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식을 풀려고 보니까 포크 오퍼레이터, 문제를 정의하는 포크 오퍼레이터 자체가 얘 자체가 이 스핀 오비탈에 의존하는 오퍼레이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답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을 취한다. 너무 못 썼네요. 다시 쓸게요. 여전히 못 쓰네요. 잠시만요. 이터레이티브하게 임의의 그 사이 A를 정하고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든 다음에 답을 구하고 그 답을 다시 문제에 넣고 답을 구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요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트리폭 이퀘이션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하트리폭 이퀘이션을 구성하는 것은 코어 해밀토니안, 그리고 원 일렉트론 파트와 투 일렉트론 파트,
쿨롬 오퍼레이터와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이 하트리폭 이퀘이션은 이터레이티브하게 풀어야 된다는 것까지 파악을 하였습니다.